적은 내 앞으로 온다. 반드시 때려잡자. 처음으로 실전에서 작전을 해야 되는. 침투한 적은 은하천을 따라 계속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김승겸 대위가 지휘하던 13중대가 드디어 적을 발견했습니다. 야, 드디어. 그런데요,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 중인 배우 박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남태우입니다.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한이 몇 번이나 우리나라를 도발했을 것 같나요? 잘은 모르는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한 500번 정도? 태우 씨가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아요. 북한은 무려 3,120회가 넘는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3,000번이 넘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3,000번이 넘는다니까 진짜 놀랍네요. 정말 충격적이죠. 네. 북한은 육지와 해상을 이용한 직접 침투부터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최근에는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로 불리는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간접 공격까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1953년부터 현재까지 3,100번이 넘는 북한의 도발 중에서 어떤 유형의 도발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쟁까지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수위가 낮은 도발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대남전단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있었던 일처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다거나 이런 소심한 도발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한 씨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장 많은 도발의 유형은 육지와 해상을 이용한 직접 침투였습니다. 무려 1,740여 회나 시도를 했어요. 진짜 충격적이죠. 김정은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 주적이라고 선언했고 최근에는 우리 군의 정상적인 훈련들에 대해서도 좌시할 수 없는 도발이자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주적이라고 선언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도발의 수위도 조금은 더 높아지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횟수가 잦아져도 우리 국부는 북한의 침투 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면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참 이렇게 안전한 일상이 보장되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침투 작전, 국군의 수많은 작전 중에서도 가장 완벽했다고 회자되는 작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요즘 북한 때문에 뭐 가슴 한 켠이 이렇게 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좀 사이다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992년 5월 2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92년 5월 21일) 저녁 8시 45분
강원도 철원군 전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북한군들의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모두 10명 정도 됐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이 상황을 가장 먼저 관측한 부대는 6사단이었는데요. 6사단에 인접해 있던 3사단이 상황을 전파받고 적의 이동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3사단은 적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경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가했습니다. 만반의 준비.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먼저 경계를 강화했고 또 조명 사격을 준비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전초중대장이었는데 적 지피에서 미상인원이 남하할 때부터 상황을 계속 전파를 받아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을 추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0여 명의 북한군 중에 일부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는데요. 3명이 군사 분계선에 접근하는 모습이 밤 11시 34분경에 포착됐습니다. 야, 진짜 군사 분계선을 넘을 심산으로 왔나 봐요. 17분 뒤인 11시 51분에 북한군 3명은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기어이 넘었네요. TOD로 계속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던 3사단은 바로 경계를 강화했고 적을 탐색 경멸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야, 진짜 발빠른 대처가 너무 든든하네요. 5월 22일 2시 5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최전방 감시초소의 차단조가 차단 지점을 점령했고 GP 차단 작전을 수행할 병력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작전의 윤곽은 적의 도주를 차단하는 차단 작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사단 차원에서 주간 작전으로 전환했을 때 수색 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전이 구상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가장 우선순위를 둔 적의 위협이 지상 침투였습니다. 적은 내 앞으로 온다, 반드시 때려잡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침투한 적은 이런 우리 군의 움직임을 모른 채 안개가 자욱한 은하천을 따라 계속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4시 45분경엔 적들이 아군 DMZ 매복초에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그쵸, 이 앞이 잘 안 보이면 아무래도 작전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군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적의 테러를 완전하게 차단한 가운데 곧 시작될 수색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적 은거 예상 지역에 대한 수색 작전을 13중대가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 작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DMZ 안이 그 안개가 자욱해서 벽 안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고, 또 미확인 지대를 통과를 해야 되고, 무릎 높이의 어떤 잡목지대, 숲풀이 있었고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지형 지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노출된 가운데서 작전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중대원들은 몇 명이 죽고 다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8시 30분을 지나면서 조금씩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수색대원들은 10시 20분경부터 적이 숨어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갠다고 한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날씨 때문에 수색 작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1시 10분경엔 중대장 김승겸 대위가 지휘하던 13중대가 드디어 적을 발견했습니다. 야, 드디어. 얼굴만 이렇게 그 숲풀 속에서 내놓고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눈이 마주친 거죠. 우리 아군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투모에 상병 또는 병종 정도의 그런 계급장이 10결 정도의 거리였었습니다. 아군은 1차 교전 끝에 침투한 3명의 적 중에 2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어떤 사격 자세로 취할까라고 하면서 발 밑을 내려보는 순간 적이 선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적의 총탄이 따다닥 하고 튀었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던 중대원들이 이제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게 되고 또 수류탄을 던지고 하는 그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수분간 이제 교전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도주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보고가 됩니다. 도주한 적 한 명은 16중대 행정보급관 하경호 상사가 발견해서 사살했습니다. 와. 저기 그 우리 매복을 눈치를 챈 것처럼 우리 쪽으로 엄청난 사격을 가해왔어요. 적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조준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가늠자 구멍에 이렇게 적이 싹 들어왔었어요. 딱 한 발 방아쇠를 당겼는데 적이 목에 정확히 한 발이 맞아가지고 쓰러지더라고요. 교전 과정에서 아군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어떡해요? 그래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죠. 네. 아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적 3명을 모두 사살하면서 작전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강원도 철원 북방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 약 1km 지점에서 북한의 무장 침투조 3명을 발견, 교전 끝에 전원을 사살했다고 발표하고 사살된 북괴군 CC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임 소대장이 저에게 인원 장비 이상 없다는 작전 끝 이런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보다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 3마디만 계속 그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포상으로 13중대장 김승겸 대위를 포함한 40명에게는 무공훈장이 수여됐고 16중대 하경호 상사를 비롯해 9명은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참 고맙게도 충무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위기가 닥친다면 제 손가락에 방아쇠 당길 힘만 있어도 싸울 각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군에 의해 사살된 북한 무장 침투조는 아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M16을 휴대 우리 측 경계태세를 시험하는 한편 비무장지대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우리 측 군부대 배치 상황 등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군이 522 완전작전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부대 간 적극적인 소통과 공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육사단에서 가장 처음 적의 움직임을 관측했죠. 이후 3사단과 공조하면서 협조된 감시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이는 522 완전작전 성공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무에 투입된 전투원들의 의지와 집념이 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522 완전작전의 완성이었던 마지막 잔적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16중대장과 병력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투 상황에 집중해서 적을 추적 감시해 도주하는 적을 지근거리까지 유인해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현명한 판단도 작전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13중대장 김승겸 대위는 1차 교전 전에 적을 발견했지만 더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아군의 움직임이 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적을 보지 못한 척하는 것이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적을 소탕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대장 주변에는 좀 병력들이 밀집돼 있어서 지금 작전이 바로 개시가 되면 우리가 피해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다. 그냥 못 본 척하고 흩어져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대대장님께 적을 발견한 상황 보고를 무전으로 하게 됩니다. 김승겸 대위는 태연하게 행동하면서 병력을 분산 배치하고 전투를 준비해서 아군은 큰 피해 없이 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그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살신성인 정신도 빛을 발했습니다. 사실 16중대 행정보급관 하경호 상사는 수색작전에 자원했습니다. 저는 그 중대 행정보호관으로서 이 작전에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우리 병사들의 안전 그리고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꼭 제가 그 작전에 참가를 해야 되겠다. 하경호 상사는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살려
선두에 서서 팀원들을 미확인 지뢰지대로부터 안전하게 유도했고 선제 사격 후에 도주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서 침착하게 사살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대박.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네. 마지막으로 오둘둘 완전작전에 참가한 장병들 모두가 은하계곡의 영웅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모든 중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했고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성공한 작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22 완전작전은 부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다져진 전투원 개개인의 전투 기술과 전투 의지, 적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집념, 현장 지휘관의 현명한 판단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전투 프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병들은 지금도 적들로부터 조국의 땅, 바다, 하늘을 지키고 은하계곡의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파이팅! 적과의 길고 긴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설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항상 전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승리하는 국군 장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 동안의 군 생활이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고 또 군대 이야기 마지막 촬영을 마쳤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정신전력 교육 시간에 이렇게 저도 함께 그 영상을 시청하곤 하는데 군대 이야기 잘 보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무거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이제 병장 옹성우가 아닌 그냥 옹성우의 앞으로의 행보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